안녕하세요. 바다의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강의를 진행할 광미영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매주 5g씩 섭취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어떤 물질일까요? 5g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 장 크기예요. 그거를 1년에 우리가 50장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칫솔로 환산하면 한 달에 칫솔을 한 개씩 먹고 있습니다. 이 칫솔을 1년에 12개나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강의의 주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데요. 큰 플라스틱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거나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작은 알갱이예요.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조각으로 치약이나 세안제, 합성세제 등에 많이 사용되는 1차 미세 플라스틱,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폐기한 2차 플라스틱이 존재하는데요.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인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이나 세안제, 합성세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다가 버린 폐기된 플라스틱은 자외선이나 해류 등에 의해 마모되어서 작게 부서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치약이나 세안제에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현재 생산되는 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합성 섬유에는 그런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존재하는데요. 얘를 세탁했을 경우에 세탁물에 그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흘러서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의 경우도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2차 플라스틱은 매일 우리가 재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나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가운데에서 60% 이상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땅에 묻히거나 그냥 소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60%의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럼 해양은 어떻게 오염되고 있을까요? 바다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들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플랑크톤이나 작은 어류 그리고 생물들이 그거를 섭취하고 있고 바닷속 바닷물, 그 다음에 바다 바닥, 그리고 우리가 모래놀이를 하는 바다 모래사장, 진흙, 갯벌 등에서도 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특성 때문에 많은 물질들을 흡착시키는데요. 바다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들이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흡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독성 물질을 흡착한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잡아먹고 플랑크톤의 소형 물고기가, 소형 물고기를 대형 물고기가,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우리가 먹는 집에 반찬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먹이 사슬의 상위 포식자인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하천이나 바다로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요.
바다로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됐을 경우에 바다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용된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유해 화학 물질들이 바닷속에서 방류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류된 유해 화학 물질과 독성 물질을 부착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속에서 떠다니게 되는데 전 세계의 바다는 많은 해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서 해수의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바닷가, 해안가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북극이나 남극 지방까지 모두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염된 해양과 해양 생물들로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각성을 이제는 우리가 인지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 미세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리고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할 때 라벨을 떼고 뚜껑을 분리해서 제대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분리수거하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이렇게 작은 실천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나간다면 바다 해양의 오염을 줄이고 바다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천연 치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천연 치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약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아직도 존재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에 보면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 같은 성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7년도 이후에는 규제가 들어가서 대부분의 제품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치약이 주는 상쾌함, 깨끗함 때문에 들어있는 치약들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연 치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 하면요. 여러 가지 유기 효모가 들어있는 EM 정제수, 그리고 점도와 보습을 책임져줄 쟁탄검과 글리세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빨을 깨끗하게 해주는 뭔가 연마제 역할을 하는 곳에 이 덴탈 실리카가 들어가고요. 친구들이 보통 껌에서 많이 씹고 있는데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자일리톨, 그다음에 천연으로 우리가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줄 애플워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해줄 알라토인이나 나프리 같은 재료, 그리고 상쾌함을 느끼게 해줄 스피아민트 오일이 첨가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리세린과 쟁탄검을 넣고 혼합해 줍니다. 글리세린 30ml 정도에 쟁탄컵은 보통 반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이를 먼저 잘 혼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재료를, 액상과 분말 재료를 뭉침 없이 잘 혼합해 주면 되는데요. 액상 재료를 먼저 넣어 볼게요. 정제수를 30ml 정도 넣고요. 그리고 애플워시도 3ml 정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 넣고,
거죠. 연마제인 덴탈 실리카.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일리톨, 방부제 역할을 할 알라토인을 넣어줍니다. 얘를 잘 혼합해주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보다 점도가 많이 묽어요. 덩어리가 지지 않게 계속 저어줍니다. 자, 혼합된 재료를 우리 짤주머니에 넣어줄게요. 점도가 있어서 짤주머니가 얼굴에 묻었다. 넣고 짤주머니의 끝을 조금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용기 입구에 넣어줄 텐데요. 얘를 손가락에 감아서 입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고 얘를 주면 이렇게 치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천연 치약을 사용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생활을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